임정희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매듭 짓는 발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미 앞에 두 분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약간 그냥 아주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다고 하여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그동안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던 가치체계, 예를 들면 진리탐구를 하는 영역, 그다음에 행동의 양식들을 또 윤리적인 규범들을 정하는 선의 영역, 그리고 또 아름다움과 또 표현이나 만족의 영역을 다루는 이 가치 영역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아주 엄격하게 구별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보면 이거는 지금 한밭뿐만 아니라 새로운 흐름으로 이 각각 갈라져 있었던 경계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양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예술을 살펴보면 현대예술은 사실 여기에 한밭씨도 표기할 때 퍼포먼스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썼는데요. 사실 60년대, 70년대에 이미 행동주의라는 용어들이 예술 안에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퍼포먼스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 플럭서스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아주 상이한 또는 해프닝, 이벤트 뭐 이런 이름들로 많이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행동주의 양상은 그때 60년대, 70년대를 아주 휘어잡았던 그리고 굉장히 선두적으로 움직여왔던 흐름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하게 기존에 있는 예술 영역 안에서의 저항이나 또 반항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든가 확산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보여지는 행동주의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게 적극적으로 그동안 갈라져 있었던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들을 결합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특히 전통적으로 보면 예술은 삶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문적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탈적이어야 됐고 일상적이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것, 신기한 것, 진기한 것 또 뿐만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아주 특수한 미술 감상, 예술 감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그 지식에 기반해서야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유일하게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영역처럼 예술이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생산하는 주체들은 뛰어난 소수자, 예술가로 한정되어 있었고요. 또 그것들을 실증해 주는 것은 예술작품처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현대예술 안에서는 보면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의 자율성을 주장한다든가 그래서 뭐 사회적인 여러 관심과는 떨어져 있는 무관심성들을 전제한다든가 그래서 삶과의 비분리성이 기본 전제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보면 용어로도 삶의 예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자기배려의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여러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여전히 이런 분리적인 태도, 삶과 분리된 예술들을 견지하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한밭처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실피주처럼 사실은 그것들이 생존 가능할까 또는 그 확장이 가능할까 이렇게 위태로워 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넓게 다른 흐름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이러한 거 안에서 다시 말하자면 뭐 일종의 예술을 작품이라든가 작가라든가 이런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또는 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과정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행동주의는 실제로 다 만들어진 결과로서 작품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까 현장에서 생성되고 또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서로
사회적 공동감을 형성해 나가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것처럼 행동이 가진 지점은 이것이 아주 액티브하다는 게 아니라 열려져 있고 우연성을 받아들이면서 처음부터 작품을 기획하고 이렇게 아주 탁월한 기량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같이 생성되어 나가는 다른 공동감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행동주의가 최근에 보여지는 행동주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 안에서 이게 행동주의 전략이나 또 행동주의를 저는 문화행동 또는 행동주의 문화라고 그냥 얘기하는데요. 이 양상을 도시를 중심으로 잠깐 몇 개의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조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이미 8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오기까지 도시는 완전히 공동화 현상을 가져왔었습니다. 아주 많은 부분이 공공공간들이 전부 다 자본으로 흡수되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아주 건조하게 기능적으로 짜여진 도시 때문에 도시는 죽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더 이상 그 안에서 공동적인 어떤 삶이라든가 다양성 같은 것들이 살 수 없다고 많은 도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신기하게도 2000년 들면서는 사실 이런 죽을 거라고 모두 포스트 어바니즘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이런 도시는 더 이상 활력을 잃었다. 살 곳이 못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것이 전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도시가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전환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선 그동안은 사실 디지털 시대에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어바니즘에서 주장했던 건 더 이상 이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각자 자유로운 개인 자아를 찾아서 콕 박혀갖고 하는 외골 공간에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다 아시다시피 들면서 여러 곳에서 뭐 이집트 혁명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시위와 또 점거 농성들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점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또 페이스북으로 트위터로 다 소식들을 전하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사실 공원이라든가 광장이 이러한 시위나 농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공공공간의 필요성을 시위나 농성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도시에 대한 질문이나 또는 분노나 이것을 폭발하는 장소로 쓰이지는 별로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형태들로 재조직되면서 그 공원들을 재미있게 잘 사용하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이포크스 가면도 등장하고 다 아시는 천막도 등장을 해서 드디어 문화적 상징까지도 탈출을 할 정도로 이것들이 공원이라 이 공공공간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동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골 공간에 빠져버릴 것 같아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들을 컴퓨터 앞에서 누리는 자유로움을 막 거기다 댓글 달고 이러는 자유로움을 실제로 해보고 싶은 욕구들을 발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전부 다들 더 이상 이런 장소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점이 오히려 분명하게 그러한 욕구들을 내면적으로 다 갖고 있고 그건 누구나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냄으로써 도시에 이전에는 없는 갈등이라든가 소요라든가 분란이라든가 큰 소리라든가 또는 시끄러움, 잡음 이런 것들을 내기 시작하면서 다시 조용했던 도시가 또
또는 아주 건조했던 도시에 여러 가지의 감각들이 살아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보이는 이 문화적 실천 또는 문화행동이 되게 일상을 복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공공공간에서만 이런 시위나 점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보면 제가 정말 많은 현장들을 봤었는데요. 보면 아주 위험하게, 그러니까 도시 안에는 사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그 위험한 곳에 도시 해킹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입이 막혀 있는 곳을 도시 해킹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해킹단을 조직해갖고 못 가게 막은 지하 또는 아주 거대한 건물 꼭대기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또 위험한 곳에 가서 이렇게 자기 몸을 누이고 사진을 찍는 행위, 그 다음에 또 많은 주차장을 뭐 여러 군데에 나무를 싼다든가 털실로 이렇게 나무를 짜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니 저건 뭐지? 되게 미미해 보이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이렇게 녹슬고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것에 이게 새로운 피부를 이식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많은 곳에 길거리에서 게릴라 가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공도로를 에다가 씨 뿌리고 야채 키우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길에서 아웃도어 클러빙이라고 해서 그냥 길을 막고 클럽처럼 파티를 여는 행위들도 많이 생겼고요. 또 아주 위험한 것들을 자기 몸만 사용해갖고 움직이는 스포츠나 뭐랄까 신체 기량들을 보이는 행위들도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사실 눈에 띄게 정거나 능선과는 달리 눈을 띄고 이렇게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여러 가지 공적이라고 규명되었던 곳들을 스스로 사사로움과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그래서 일상 안에 굉장히 일상이 단색조였다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거나 막 울퉁불퉁하거나 약간 혼란된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일상이 공급되는 어떤 체계에 길들여진, 그래서 지루하고 그저 반복되기만 하는 것 같은 일상이 스스로 사람들이 일상을 조직하는 또는 일상과 관계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도시는 사실 활력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뭐랄까 삶과 예술을 분리했던 이런 방식을 좀 넘어서거나 또는 각자 개인한테 파묻혀 있었던 또는 개인의 극대화에 매몰되어 있었던 이 분리적인 자세들을 사회적 공동감의 창출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방향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문화행동 또는 뭐 많은 곳에서는 예술행동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 예술은 굉장히 좁은,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협소하거나 또는 분리적인 태도들을 견지하고 있는, 엄격하게 견지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 이해된다면 좀 더 그것을 넓게 문화로 얘기하면서 문화행동 안에서는요, 이렇게 이전에 사실 장르화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사회적 공동성의 창출이라는 목표하에서 아주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앞에 두 분께서처럼 저도 이제 많은 이게 보기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논의 더 하는 것은 밥 먹으면서 그래서 더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전처럼 어쩌면 여기 한밭이의 그 공연을 보시면서 아니 행위들을 보면서 야 저게 노래야? 이게 약간 좀 자본같이 들린다. 근데 현장에서 있어 보면요 굉장히 신나고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한테 길들여져 있는 어떤 감각들, 기본적으로는 사실 조금 더 진취적으로 또 해방적인 대안적인 삶을 생각하려면 감각부터 우리한테 약간씩 해방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